과소평가라는 숨겨진 무기, 마키아벨리의 경고, 혹시 사람들로 붐비는 방 안에서 나만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모두가 웃고 떠들지만 내 존재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그 순간의 공허한 말입니다. 세상은 거대한 전쟁으로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스스로와 싸우게 만들어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비웃게 내버려 두죠. 당신의 존재를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무시하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위험한 것은 증오가 아닙니다. 바로 과소평가되는 것, 해롭지 않은 사람, 무능력한 사람, 굳이 지켜볼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법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평생 다른 사람의 인정을 쫓아다니는 동안 누군가는 당신의 그 보이지 않음을 이용해 조용히 정상으로 올라설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사상가 마키아벨리는 이 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빛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림자를 무기화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적이 방심하게 만들고 웃게 만들고 마침내 당신에게 등을 돌리게 하는 법을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이 일격을 가할 수 있도록 경고도 위협도 없이 그저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벼려진 강철처럼 차가운 한방. 혹시 과소평가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잘된 일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것은 결코 저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야말로 이 모든 게임의 판도를 지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공격해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당신을 향해 웃으며 당신을 묵살하며 심지어 당신이 같은 공간에 없는 척하며 무너뜨립니다. 당신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미움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무시당하는 그 조용하고 따끔한 굴욕감을. 당신은 늘 제자리에 나타나 귀를 기울이고 당신의 차례를 기다립니다. 친절하려고 애쓰고 인내심을 가지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더 목소리 크고 더 거만한 사람들이 항상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젠가 당신의 때가 올 것이라고, 사람들이 당신의 노력을 알아줄 것이라고, 지금 당신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당신을 존중하게 될 것이라고 들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은 당신을 더욱 노골적으로 경멸합니다. 당신의 말을 가로막고 정중하게 미소 짓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미 중요한 인물 리스트에서 당신의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은 고귀한 것이고 겸손은 힘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소음을 숭배하는 이 세상에서 당신이 침묵할 때 그들은 당신에게서 지혜를 보지 않습니다. 나약함을 봅니다. 자존심으로 움직이는 세상에서 당신이 겸손할 때 그들은 감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용할 뿐입니다. 당신이 무너진 이유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무시하는 바로 그것을 무기화하는 방법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지켜보지만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방 안의 유령처럼 느껴진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당신이 미소 지으면 그들은 마지못해 시선을 돌리고 당신이 말하면 당신의 단어들은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당신이 기여해도 공로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최악은 당신이 그들의 평가를 믿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는 정말 잊혀질 만한 사람일지도 몰라. 어쩌면 내게는 자질이 없는지도 몰라. 바로 이것이 숨겨진 고통입니다. 미움받는 고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고통. 이 고통은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그저 속삭일 뿐입니다. 천천히 조용히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다가 마침내 어느 날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과소평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만약 이 고통이 저주가 아니라 신호였다면 어떨까요? 다른 방식으로 위험한 존재가 되라는 조용한 초대장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다른 누구도 갖지 못한 단 한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유. 눈에 띄지 않고 움직일 자유. 방해 없이 무언가를 건설할 자유.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구걸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침묵 속에서 성장할 자유. 그들이 당신을 약하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경계를 낮춥니다. 그들이 당신을 하찮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당신을 지켜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켜보지 않을 때 바로 그때가 당신이 공격할 순간입니다. 단, 당신이 그 고통을 인내로, 그 보이지 않음을 전략으로, 그 침묵을 무기로 전환하는 법을 배운다면 말입니다. 치명적이기 위해 목소리가 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해지기 위해 눈에 띌 필요도 없습니다. 강력해지기 위해 칭찬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과소평가되는 것에 분노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둠 속에서 준비할 수 있었던 그 시간에 인정받으려고 했으며 얼마나 많은 세월을 낭비했습니까? 당신은 이미 소외되고 의심받고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의 힘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게 두십시오. 비웃게 두십시오. 다른 곳을 보게 두십시오. 그들이 그러는 동안 당신은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건설하고 계획하고 그들이 너무 늦기 전까지는 결코 알아보지 못할 누군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새로운 버전의 당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보여지기를 구걸하지 않고 언제 그리고 누구에게 자신을 드러낼지 스스로 선택하는 존재가 사람들은 왜 당신을 과소평가할까요? 당신이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온한 것에는 끌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끄러운 것, 지위, 화려한 쇼, 그리고 실력으로 공간을 얻는 대신 오만함으로 공간을 차지하는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학교에서 직장,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사회는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목소리의 크기와 연관짓고 보여주기식 행동을 힘으로 착각하도록 길들여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처럼 조용하고 침착하며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들은 힘을 보지 못합니다. 공허함을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의 프로그래밍에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성과 중독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게시물을 올리는지, 얼마나 빨리 답장하는지, 얼마나 크게 말하는지로 존재감이 측정되는 세상입니다. 이런 시스템 속에서 절제는 나약함으로, 고요함은 무의미함으로, 인내는 수동성으로 오해받습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경고했습니다. 권력 게임은 소음을 보상하지 않는다. 그것은 통제력을 보상한다. 그리고 통제력은 자아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된다.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자는 포효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조용히 움직이지 않고 공격하지 않는 매 순간은 확실성에 투자하는 시간입니다. 사자가 움직일 때 먹잇감에게는 반응할 기회조차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을 당신의 삶에, 사무실에,
가족 모임에, 사교계에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은 비록 당신이 작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과시를 시작한 순간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기습이라는 요소입니다. 당신이 과소평가될 때 당신은 감시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시받지 않을 때 당신은 건설할 수 있습니다. 방해 없이 관찰하고 배우고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적 투명함입니다. 인정에 취한 세상에서 당신은 맨정신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더 깊어집니다. 심리학에는 투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통해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불안하다면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복종으로 간주합니다. 그들이 오만하다면 그들은 당신의 겸손을 하찮음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시당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들은 그림자 속에 사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당신이 과소평가받는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의 공식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그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위험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관심을 쫓을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침묵을 전략으로 바꿀 것입니까? 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위해 싸우는 동안 당신은 그들이 뒤를 돌아보는 것을 잊는 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당신에게는 박수갈채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정밀함, 타이밍, 그리고 소리 없이 환상을 깨부수는 차가운 평정심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소평가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대부분 똑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과도하게 설명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 우리가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합니다. 하지만 씁쓸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증명하려는 욕구는 자기 배신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구부리고 움츠리고 과잉 보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애초에 당신을 강력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무기를 버리게 됩니다. 당신의 예측 불가능성, 당신의 침묵, 당신의 신비감, 당신은 명백한 존재가 되고 명백한 것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실수 첫 번째, 너무 많이 설명하는 것. 누군가 당신을 의심할 때 당신의 첫 본능은 당신의 가치를 해명하고 방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무 많이 설명하는 자는 영향력을 잃는다. 당신이 절박함 속에서 내뱉는 모든 단어는 고백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조종하기 쉬워집니다. 실수 두 번째, 소음으로 과잉 보상하는 것. 당신은 과시하고 더 많이 계시하고 더 크게 말하고 미묘하게 자랑하며 그들의 관심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얻은 관심은 존중이 아닙니다. 기껏해야 동정이고 최악의 경우 경멸입니다. 진정한 힘은 주목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히 보이지 않음으로써 긴장감을 만듭니다. 실수 세 번째, 거절이 당신의 자존감을 정의하게 두는 것. 이것은 매우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끊임없이 무시당하면 당신은 그 이야기를 믿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침묵을 당신이 부족하다는 증거로 내면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당신은 냉소적이 되거나 완전히 무너집니다. 하지만 두 선택지 모두 함정입니다. 하나는 당신을 차갑고 반응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다른 하나는 당신 자신에게조차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녹여버립니다. 실수 네 번째, 적과 같은 게임을 하는 것. 누군가 당신을 무례하게 대하면 그들의 에너지에 맞춰주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규칙으로 그들의 판에서 그들의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당신은 전략적 우위를 잃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했습니다. 적이 전장을 결정하게 두지 말라. 이미 당신을 묵살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순간 당신은 이미 항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물러서십시오. 나약함의 행위가 아니라 힘의 행위로서 관찰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과소평가하게 두십시오. 그들이 거짓된 자신감을 쌓게 두십시오. 웃게 두십시오. 가장 파괴적인 일격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증명할 필요성을 멈출 때 당신은 부인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해받기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산합니다. 당신은 설명되는 존재가 아니라 느껴지는 존재가 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어떤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습니까? 너무 열심히 들리려고, 존중받으려고, 보여지려고 애썼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사라질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나약함 속에서가 아니라 정밀함 속에서 포식자는 짖지 않습니다. 지켜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목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것이 될 운명이었던 것을 차지할 뿐입니다. 증명하지 마십시오. 연기하지 마십시오. 반응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들이 일기예보에서 확인하지 못한 폭풍이 되십시오.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당신에게 친절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필요할 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유용할 때 무시당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보기를 거부하는 무언가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가시성은 힘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사실 잘못된 순간의 가시성은 취약점입니다. 그는 썼습니다. 속된 대중은 항상 외양에 속으며 세상은 속된 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을 곱씹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질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음에, 속삭이는 통제력이 아닌 비명을 지르는 자신감에 최면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인기 있는 자를 위한 철학이 아니라 포식자를 위한 철학을 고안했습니다. 그는 사랑받는 것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두려움을 선택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잔인함이 고기에서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의존이 당신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에 져서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는 이상주의와 결별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환상을 거부하고 그들이 실제 어떠한지에 대한 잔인한 본성을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은혜를 잊고 쉽게 등을 돌립니다. 그들은 힘을 숭배하고 불확실성을 조롱합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약 당신이 과소평가받고 있다면 좋은 일입니다. 당신은 표적이 아닙니다. 당신은 유령입니다. 그리고 유령은 사냥당하지 않습니다. 너무 늦었을 때 비로소 두려움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마키아벨리의 가장 위대한 통찰은 전쟁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리적 투명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보이는 위협은 관리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위협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하나의 왕국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감정은 경비병이고 모든 반응은 열려있는 성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성문을 활짝 열어두고 모든 모욕에 맞서고 모든 무례함에 반응하려 달려듭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주의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관찰하고 기다립니다. 그는 적이 오만해지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 오만함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냅니다. 마키아벨리의 진짜 전략은 지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내였습니다. 무기화된 침묵, 절대적인 통제력으로 전환된 과소평가였습니다. 방 안의 시끄러운 남자는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조용한 남자는 그의 자리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고 없이 그것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것은 공정하게 경기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영리하게 경기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은 최고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장 준비된 자를 보상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박수갈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명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당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진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뒤에서 줄을 당깁니다. 다섯수 앞을 계산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위해 경기하는 동안 그들은 진짜 게임을 합니다. 그러니 과소평가받는 것에 지쳤다면 싸우지 마십시오. 이용하십시오. 당신이 칼날을 가는 동안 그것이 당신을 보호하게 하십시오. 그들의 웃음이 당신에게 시간을 벌어주게 하십시오. 그들의 오만함이 당신의 다음 수를 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마키아벨리의 길을 따를 때 당신은 더 이상 보여지기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장 예상하지 못할 때 당신의 등장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암시한 가장 위대한 힘은 왕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그것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게 왕관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침묵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고 강력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무시당하는 것이 더 이상 당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당신을 보호해주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왜 그들은 나를 보지 못할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좋아, 계속 눈멀게 놔두자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심리적 전환점. 이제 당신은 반응을 멈췄습니다. 이해받으려 애쓰는 것을 멈췄습니다. 인정받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애초에 당신의 가치를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피 흘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당신은 무시당했던 자에서 보이지 않음을 선택하는 자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응 모드로 살아갑니다. 무례함에 반응하고, 침묵에 반응하고, 배제되는 것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은 고백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얽혀있고 받아들여지기를 바라고 실존감을 느끼기 위해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마키아벨리적 사고방식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재구성합니다. 거절을 받아들여 도달 범위로 재활용합니다. 부재를 가져와 갑옷으로 만듭니다. 보이지 않음을 가져와 전략으로 날카롭게 다듬습니다. 대부분이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설계라는 점입니다. 당신이 심리적으로 전환될 때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테이블의 자리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레이더 아래에서 조용히 끈기 있게 당신 자신의 테이블을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신은 에너지를 재배치한 것입니다. 그들의 인정에 투자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재창조에 투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회피나 독성 긍정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적 감정 분리입니다. 힘은 두려움이 없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숙달하는 것에서 옵니다. 고통을 감옥이 아닌 원자재로 사용하는 것에서, 숨쉬기 위해 박수갈채가 필요했던 버전의 당신을 놓아주는 것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전환은 당신을 더 차갑게 만들지 않습니다. 더 명확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이 접근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소음보다 침묵이 더 많은 영향력을 창출한다는 것을, 그들이 존중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것뿐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됩니다. 그럼 그 전환은 어떤 모습일까요? 모든 방에서 당신의 아이디어를 방어하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당신의 부재를 설명하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을 지켜보며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둘 때입니다. 그것은 선물이고 전략을 위한 위장이며 당신이 일격을 준비하는 동안 그들의 인식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썼습니다. 인간은 아버지의 죽음보다 재산의 손실을 더 빨리 입는다. 그는 잔인해지려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잃을 수 있는 것에 신경 씁니다. 그들이 당신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한 그들은 당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전환되면 당신은 그들의 눈에 무언가가 되려는 노력을 멈춥니다. 당신은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자가 지켜지지 않을 때를 위해 그들의 웃음이 사라지고 당신이 이미 커튼 뒤에서 레버에 손을 얹고 있을 때를 위해 준비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보여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부인할 수 없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과소평가되는 기술이 어떻게 실용적인 무기가 될까요? 첫째, 직장에서는 발표를 멈추고 기동을 시작하십시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눈에 띄기 위해 경쟁하게 두십시오. 그들이 성과를 과시하고 공로를 위해 싸우고 가시성을 위해 소리치게 두십시오. 당신은 장기적인 게임을 합니다. 당신의 목표를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전체 계획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그저 조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두십시오. 배경에 당신을 두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배경에서는 모든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권력의 흐름, 감정적 약점, 형성되는 동맹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간적인 박수갈채를 축하하는 동안 당신은 침묵 속에서 영향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필요할 때만 말하십시오. 말할 때는 크기가 아니라 명확성으로 말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배경소음이 아니라 의도적인 일격처럼 꽂히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이겼을 때 자랑하지 마십시오. 알리지 마십시오. 그저 당신의 위치를 재조정하십시오. 자아가 소리치는 것을 결과가 속삭이게 하십시오. 둘째, 관계에서는 구걸하지도, 쫓지도, 설명하지도 마십시오. 감정적으로 가장 통제되지 않는 사람이 이용당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선한지, 얼마나 신경 쓰는지,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권위를 잃은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감정적 규율을 과소평가하게 두십시오. 당신을 수동적이라고 생각하게 두십시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당신은 그저 인내심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에서의 인내는 나약함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깨닫는 순간이 왔을 때 당신은 이미 너무 멀리 가 있어 닿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가치를 무시한다면 목소리를 높이지 마십시오. 침묵, 거리, 그리고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탁월함을 통해 당신의 가치를 높이십시오. 셋째, 사업과 기업가 정신에서는 지연된 파괴의 힘을 마스터하십시오. 아마존, 넷플릭스, 테슬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과소평가된 채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경기장의 작은 세력들로 조롱받고 묵살당하다가 폭발했습니다. 그들은 소리치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거인들의 약점을 연구하며 시작했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움직였습니다. 당신의 다음 수에 대해 조용히 하십시오. 침묵 속에서 그것을 구축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반응할 시간이 없을 때 그것을 출시하십시오. 과소평가가 당신에게 공간을 주게 하고 그들의 오만함이 당신의 위장이 되게 하십시오. 넷째, 사회적 영향력에서는 무명으로 당신의 신비감을 구축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이야기, 고통, 과정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과도하게 공유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희석시킵니다. 진정한 존재감은 따라와 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저 느껴질 뿐입니다. 덜 강요하고 덜 말하십시오. 하지만 말할 때는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하십시오. 자주 말하지 않는 목소리는 말할 때 경청됩니다. 당신은 바이럴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순간에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침묵 속에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매시간 포효하는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표적의 등이 돌아설 때까지 기다리는 사자를 두려워합니다. 여기에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강력하거나 혹은 명백할 수 있습니다. 둘 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선택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소음을 팔게 두십시오. 당신은 본질을 구축하십시오. 그들이 모든 움직임을 방송하게 두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경계가 무너졌을 때 공격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무시하게, 비웃게, 과소평가하게 두십시오. 그것이 그들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관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간이 오면 당신은 설명할 필요도 방어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전혀 보지 못했는지 이해하려 허둥대는 동안 당신은 그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왕국입니다. 당신은 처음에 그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요란한 등장 없이 방으로 들어옵니다. 관심을 끌려는 에너지도 증명할 필요도 기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앉아 관찰하고 처리하며 동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 주위의 공기가 바뀝니다. 그들이 존중을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힘의 얼굴입니다. 시끄럽거나 연극적이거나 대중의 인정을 위해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차분하고 계산적이며 침묵 속에서 만들어지고 무시, 묵살, 과소평가라는 불 속에서 단련되었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당신처럼 상처받고 좌절하며 왜 자신의 충성심이 간과되는지, 왜 자신의 인내가 나약함으로 오해받는지, 왜 사람들이 자신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지나치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보여지기를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으로 내면으로 들어가 아무도, 어떤 배신도, 어떤 거절도, 어떤 조작도 건드릴 수 없는 버전의 자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더 이상 무례함에 미끼를 물지 않을 때 당신은 통제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읽고 연구합니다. 모든 모욕은 기록되고 모든 가짜 미소는 파일링되며 누군가 그들을 비웃을 때마다 쓴맛이 아닌 전략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순간이 맞을 때 그들은 예고 없이, 망설임 없이, 소음 없이 움직입니다. 그들은 복수가 필요 없는 유형의 사람이 됩니다. 그들의 상승이 곧 복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류의 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들은 천천히 말하고 드물게 응답하며 어리석은 자들과는 결코 논쟁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화폐라는 것을 이해하고 수익이 없는 곳에는 결코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쫓지도 설명하지도 반복하지도 않습니다. 인정을 초월했기 때문에 좋아해 주길 바라는 욕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흔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그들은 증명하기 위해 계시하지 않습니다. 위치를 잡기 위해 계시합니다. 감동시키기 위해 참석하지 않습니다. 관찰하기 위해 참석합니다. 무모하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경계심을 갖고 사랑합니다. 경계 없는 애정은 편안함으로 이장한 새장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힘의 얼굴은 과소평가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잊혀지는 것의 따끔함을 느껴봤습니다. 하지만 움츠러드는 대신 그것을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훈련하고 마음을 단련하고 충동을 마스터하여 마침내 그들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들어가는 모든 방의 분위기를 재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의견에 움직이지 않고 오직 목적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소음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필요성에만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격할 때 그들은 단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체 게임의 판도를 바꿉니다. 그들의 무기는 힘이 아니라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우위는 지배가 아니라 분별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강점은 자신의 가치를 알기 위해 더 이상 보여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드럽지 않지만 조용하고 약하지 않지만 주시하며 시끄럽지 않지만 치명적인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받을 필요도 테이블에 초대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묻지도 노크하지도 보여지기를 기다리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주권자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요청이 아니라 방의 재조정인 사람처럼 걷습니다. 모든 침묵은 이제 의도적이고 모든 움직임은 계산되었으며 모든 단어는 신중합니다. 당신은 기쁘게 하거나 증명하거나 예측 가능하거나 접근 가능하거나 이해받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중력을 바꾸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 말하게 두십시오. 계속 굳게 두십시오. 박수갈채로 왕좌를 만들게 두십시오. 그들이 인정을 쫓는 동안 당신은 침묵 속에서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들이 관심을 구하는 동안 당신은 정밀함의 기술을 마스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당신을 알아차렸을 때 반응하기에는 너무 늦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비웃었던 버전의 당신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차갑고 더 명확하며 건드릴 수 없는 다른 존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들이 당신의 말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당신의 침묵을 주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부재를 주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힘을 과소평가한다면 그렇게 하게 두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사람들을 설득하는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부인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유일한 것은 너무 늦은 순간까지 오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최종 형태입니다. 시끄럽지 않지만 들리는, 너무 일찍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느껴지는, 만약 이 영상을 보는 동안 당신 안에서 무언가 변화를 느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것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않되 이제부터는 다르게 걸으십시오. 그리고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이 앉아있던 침묵 속에서 당신에게 닿았다면 당신과 같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채널을 후원하거나 너무 오랫동안 너무 조용했던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어쩌면 그들의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막을 수 없는 무언가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까지 침묵은 힘입니다. 현명하게 사용하십시오.